그러니까 한국인이 발성한 영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복합지능연구실의 박전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연구부 산하에 지능정보연구본부라고 있고요. 그 지능정보연구부 산하에 특히 청각지능, 음성인식을 기반한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이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그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원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것에 기반해서 음성인식, 그 다음에 자동통역,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을 위한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음성인식은 사실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또는 음성인식이 생길 때부터 가장 목표가 사람의 말간을 자동으로 통역해주는 자동 통역 기술, 그 다음에 사람이 말한 바를 그대로 받아 적어주는 딕테이션 기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신해서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인공지능 튜터 기술, 이런 기술들이 인공지능 또는 음성인식이 생길 때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요. 특히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 현실적인 상용화 기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음성인식 기술은 인간이 최근 저희가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 또는 음성기술을 연구한 이래로 궁극적인 목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통역, 즉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외국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통번역을 해주는 이런 환경들,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내용들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 적어주는 이런 기술들이 음성인식의 궁극적인 목표였거든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붐이 일어나고 특히 그 2006년 이래로 그 딥러닝의 브레이크스루가 한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특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전신경망 이런 기술들과 그 기계학습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저희 음성인식 기술도 굉장히 실용화에 조금 더 근접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음성인식 기술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방식, 이거를 그대로 기계한테 구현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받아 적어주고 내가 말한 거에서 감정을 인식까지 하죠.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슬프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감정까지도 인식해서 반영해 줄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수십 명이 회의를 하는데 각자마다 그 발언한 바를 잘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줘서 회의록 작성하는 기술들. 원어민 선생님이 없는데 마치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듯이 외국어 말하기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면면이 전부 그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산출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점차 지나면은 향후에는 저희가 해외여행할 때 특히 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해외 사람들과 번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까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이 음성인식 기술하고 발음평가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국어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기술 경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나라,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이 두 개 나라 정도가 자국어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술은 한국인이 발음한 그 영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발성한 영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그 기술적인 수준에 기반해서 저희가 사업화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공교육에도 들어가고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술적으로 과제를 수주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꾸준히 개발하는 배경 기술,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기술은 이제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할 때 개별 화자를 구분해서 인식하거나 또는 개별 화자마다 구분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거나 이런 난이도 높은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아직까지 정부 국제과제로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R&D, 연구개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천 기술을 해야 될 당위성도 있고 저희가 또 누적된 기술적인 배경도 있고 해서 기술 수주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ITP가 워낙 이제 관리기관으로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려운 부분이 있어도 미리 예상을 해서 상당히 많이 긁어주시고
해서 IITP 과제를 수주하면서 수주 과정이나 수행 과정이나 뭐 특별한 불편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연구개발혁신법 이런 것들이 위반이 되고 또 실제 저희가 그 연구개발혁신법 아래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연구개발 환경이 연구자들한테 좀 더 편한 이런 환경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연구소, 그 다음에 IITP, 또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이런 사례를 특히 이제 저희 기술이 국내 산업적으로 이끌어가고 산업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꾸준히 만들어 가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나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없는 경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마치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듯이 기술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저희가 노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건 아주 자명한 현실이거든요. 좀 더 특화된, 사실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눈을 가지고 기술 또는 이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폭넓게 자연스럽게 연구하게 되면은 아마 젊은 연구자들이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또는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